남자의 음식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지. 특히나 부산 남자의 음식이라 하면 돼지국밥이 바로 생각납니다. 이 더불어서 밀면하고 돈가스하고 제육볶음도 생각나는데 부산 남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음식들이 이리 많은데 와 좋아하는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마카롱니스트와 함께 남자의 마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박상현 마칼럼니스트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부산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신 밀면, 돈가스, 제육볶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산에서 인기 있는 국밥들이잖아요. 베스트 5를 꼽아주신다고요. 뭐 베스트 5까지 갈까? 네, 일단 뭐 부산은 돼지국밥이 너무 강세죠. 맞지요. 너무 강세고. 무조건요. 영혼입니다. 부산 사나이들이 영혼입니다. 부산 남자들의 피 속에는 돼지 육수가 흐른다라는 말들도 있으시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PD를 하고 계신 김동현 아나운서는 거의 웬만한 그 부산 사람들보다 서울 출생인데 돼지국밥을 더 많이 먹고 메뉴를 물어보면 무조건 돼지국밥이에요. 맞지. 아니 왜 그런 거죠? 이게 돼지국밥을 부산 사람들이 워낙부터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먹죠. 어려서부터 이게 우리가 뭐가 음식이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탁 들어앉았을 때 인이 박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산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돼지국밥 인이 박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밥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단순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돼지국밥 빼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외집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대구탕. 네, 대구탕도 부산이 많고. 근데 부산이 대구탕이 왜 많은지 아세요? 왜일까요? 냉동 창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북태평양에서 잡아온 대구가 부산에 있는 냉동 창고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 커잖아요. 부산에서는 아주 싼 값에. 아니 그리고 요즘에 대구탕 집은 웬만한 집이 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죠. 관광객들에게 진짜 안성맞춤이거든요. 네, 이제 이 해운대 중심으로 이렇게 관광지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밤에 술 많이 드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대구탕 아니면 복국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이제 복국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소를 끓여서 만든 국밥이 부산은 좀 약한 편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돼지에 비해서. 네. 그래서 뭐 선짓국 정도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이제 어지간한 시장에는 선짓국집들이 있으니 선짓국. 그다음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인기인데 부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찬밥 신세인 뼈다귀. 뼈다귀? 예, 뼈다귀 해장. 뼈다귀 해장국. 네. 요즘 제가 뼈가 안 좋아가지고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산하면 돼지국밥은 부산 아닙니까? 부산의 돼지국밥 이게 스타일이 또 있습니까? 네, 뭐 부산에 지금 돼지국밥을 파는 곳이 한 700여 곳이 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요걸 묶어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집은 가면 사고를 돼지 뼈를 24시간 이렇게 우리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집들은 그냥 뽀얗죠. 우유처럼 뽀얀 국물, 뼈를 우리면 뽀얀 국물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살코기나 내장을 푹 삶으면 곰탕처럼 좀 맑은 국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뼈를 쓰지 않는 집. 그다음에 뼈와 살코기를 섞어서 쓰는 집. 그다음에 드물게 돼지 머리로 국물을 내는 집. 이렇게 한 4가지 스타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면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은 가끔 이제 돼지국밥집에 면이 무한리필이다 하면 무조건 거기만 가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 사리를 이렇게 넣어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사실은 그 1960년대에 우리가 밥을 못 팔게 했어요. 왜요? 쌀이 너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심에는 직장인들 점심시간에는 백반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전부 면을 팔게 한 거죠. 그래서 국밥집에서도 밥을 말지 못하고 면을 말기 시작한 거죠. 정책적으로.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산 남자들이 특히 국밥을 좋아하는 이유 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를 가만히 들여다 보시면 산업화로 도시가 이렇게 확장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지금은 우리가 부산 시내라 하는 곳에 예전에 다 공장들이 있었어요. 뭐 신발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수출 가공 산업의 중심 공장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공장 근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패스트푸드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국과 밥을 따로 먹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말아서 먹는 이런 국밥들이 그 공장 노동자들에겐 제일 간편한 음식이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밥이 있으면 그래도 독한 소주 한 잔을 반주로 곁들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것도 정말 베스트한 게 그렇죠. 웬만한 뭐 수제버거보다 훨씬 더 패스트푸드죠. 바로바로 이제 주문하는 대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밥에 이제 반주 같이 곁들이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종류의 술이 어울릴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밥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퍼지면서부터는 사실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이 성인 남성들이 소주를 잘 안 먹었어요. 대부분 청주를 마십니다. 직장인들은 네. 청주를 마시는데 그러다가 1970년대 우리나라 급격하게 산업화되면서 이제 좀 얌전한 청주 대신 독한 희석식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술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은 우리 이렇게 국물이 자작하게 있으면서 얼큰한 음식. 그래서 국밥류 그다음에 뭐 조박낙지 같은 이런 음식들이 소주 안주로서는 왜 입맛을 다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또 흔치 않게 막걸리랑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막걸리가 이제 가장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술이고 그다음에 소주가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소주가 너무 대중화돼 있었지만 소주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아주 서민적인 술들은 막걸리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돼지 국물 빼고 우리가 돼지고기 수육을 생각하면 막걸리가 훨씬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수백에는 진짜 어울리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여기가 좀 건조해서 그런지 갑자기 목이 너무 타네요. 물 한 사발이라도 좀 묻고 싶은데. 많이 건조했네요.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또 돈가스를 꼽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가스 종류가 또 무척 다양하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종류가 많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남성들 특히 이게 돈가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해진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한 7, 80년대 학창 시절을 대학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이제 뭐 미팅의 장소, 경양식집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보다 빨리 돈가스가 대중화된 곳은 기사식당이었어요. 이게 기사식당에 딱 가시면 이렇게 얇게 저며가지고 넙대대하게 큰 돈가스 한 장에다가 여기 이제 깍두기 김치 담고 뭐 풋고추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한국 스타일로 변형해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심하게 육체 노동을 하셨던 택시 기사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가스를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돈가스 집들이 보면 대부분 기사식당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본의 아니게 어제 밤에 돈가스 공부를 좀 하고 온 게 저희 집에 있는 아재 때문에 무슨 돈가스의 전신 포크 카츠레츠부터 해가지고는 그 뭐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시청을 하고 왔어요. 그만큼 진짜 남자들은 왜 이렇게 유독 돈가스를 좋아하는지 뭐예요 매력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포크 커틀릿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180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포크 가스레스 일본식으로 발음하기 시작하고 그래 포크를 돼지 돈자로 바꾸니까 돈카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돈카츠는 딱 보시면 일본식 돈카츠랑 한국의 돈카츠는 뭘 다르냐면 일본은 미리 잘라져 나오죠.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맞습니까? 저는 일본 아직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우리 팔잖아요. 부산에도 많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식 돈가스는 젓가락으로 칼을 안 써야 돼요. 젓가락으로 집어먹고 그다음에 소스를 찍어 먹죠. 그다음에 항상 옆에 이제 일본식 된장국, 미소 장국이 된장국하고 밥이 나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저렇게 일본처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칼과 포크를 써. 근데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도 줘. 그다음에 우리는 옆에다가 김치, 그다음에 감자 샐러드 이런 거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여기서 아주 활용 점정이 매운 풋고추. 그러니까 느끼한 맛을 마지막에 풋고추 하나 딱 씹어주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진짜요? 네. 기사식당의 돈가스의 제일 중요한 것은 풋고추입니다. 그래 따져보면 완전 완벽한 한상이네요. 돈가스가.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채소까지 해가지고 영양소도 다 챙기는 거네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 다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 집 앞에는 돈가스하고 양배추밖에 없던데요. 그게 이제 일본식 돈가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부산 남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돈가스 스타일이 또 있습니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느끼한 음식을 먹는데 마무리는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니까 김치, 깍두기, 풋고추 이런 것들이 이제 곁들여져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 박상현 마칼럼니스트께서는 뭐 통째로 주고 썰어 먹어야 하는 곳과
그리고 이제 잘라서 나오는 뭐 일본식 돈가스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시는지. 둘 다 좋아하죠. 네. 둘 다 좋아하고. 괜한 걸 물었네요. 이게 돈가스라는 음식이 왜 남성들이 특히 좋아할까면 일본의 요즘 유명한 돈가스 집들은 가보면 어디든지 한두 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아니 그리고 약간은 조금 뭐 레어 상태가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색깔은 레어 상태인 건 안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품고 있는 단백질이 품고 있는 미오글로빈은 충분히 익혔는데도 이렇게 공기하고 접촉하면 핏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해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남성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즘 우리 돈가스 집들 보면 고기가 점점 두꺼워지죠. 네, 예. 고기가 보면 점점 맞습니다. 두꺼워지고 지방이 덩어리째 탁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약간 좋아하는데 스테이크처럼.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컷들의 이 본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돈가스들 이렇게 좀 두꺼워지고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특히 좀 포만감을 느끼죠. 만족감, 포만감을 좀 느끼는 음식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가스 두께에 따라도 그래도 심한 또 이거 맞아요. 의미가 있네. 예. 근데 뭔가 저는 경양식 집에서 나오는 그 크고 돈가스 소스 싹 뿌려지고 옆에 뭐 스프도 나오고 양배추 샐러드 있고 그 조합을 좀 좋아하거든요. 왠지 졸업식이나 그렇죠. 입학식 때는 반드시 경양식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과거에 7, 80년대 경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즘 경양식 집들 레트로 열풍을 타고 고급 경양식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름을 양분식이라고 지어가지고 그냥 경양식이라고 합니다. 경양식으로? 땡땡 경양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네. 그리고 뭐 그릴이라고도 표현하죠. 예전에 그릴이라고도 했었잖아요. 이게 특히나 이제 한국만 이런 걸까요? 아니면 좀 외국에서도 돈가스는 다 인기가 있는 걸까요?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고기를 튀김옷을 입히고 빵가루를 묻혀서 튀겨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맛있는 부위를 살코기 부위를 이렇게 양념에 재웠다가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내니까 거기다가 이제 뜨거운 때 소스를 탁 부어주고 이러면 이건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부산 사실. 아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다인 거네요. 맞지. 그 돈가스는 요까지만 하시다. 왜요?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것 같아서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식하면 또 제육볶음 요거 빼놓을 수 없다. 그렇죠. 예. 네. 이 제육볶음이 남자들이 소울푸드 이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고기. 예. 이게 사람은 잡식성이긴 하지만 앞에 돈가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를 좀 따지는데 남성들은 고기에 대한 갈망을 언제나 하고 로망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좀 푸짐하게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포만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육볶음은 특히나 뭐 콩으로 만든 고기로 만들어도 맛있고. 그렇죠. 최근에 들은 거는 초장을 넣어서 만들면 또 엄청 맛있대요. 초장을요? 소스를, 그러니까 제육볶음 소스를 간단하게 참기름이랑 초장을 가지고도 해서 먹으면은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아실 것 같지만. 약간 산미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육정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거여가지고 아주 정확한 정보일 겁니다. 뭐 국밥 얘기했고 돈가스, 제육볶음, 밀면 얘기 안 했는데요. 네. 부산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또 뭐가 있을까요? 밀면은 정말 그 부산 분들이 좋아하시는 부산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또 밀면이 우리가 좀 귀하게 느껴지는 게 부산 말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밀면은 저는 비빔 밀면이 맛있더라고요. 비빔? 예. 비빔도 있고 물도 있는데 물도 물비빔도 있는데 있더라고요. 또 어디 데 가면 또 물도 아닌 것이 비빔도 아닌 것이 또 애매모호한 밀면도 요새 있더라고요. 새로운 메뉴가 등장했죠. 물 같은 비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 밀면에 국물의 양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만 넣고 비빔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비벼 먹는. 근데 원래 밀면은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원래 비빔이었어요. 비빔 상태로 먹다가 반쯤 먹고 차가운 육수를 그다음에 부어줘요. 그럼 비빔과 물 두 가지를 다 즐길 수 있는 거죠. 그 밀면이 먼저 맞네요. 그럼요. 비빔으로 많이 맞지요? 드시죠. 예. 그래서 지금도 밀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밀면집 가서 우선 먼저 비빔을 시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육수를 시키죠. 육수는 항상 좀 같이 따라오니까 그렇죠. 네. 두 차가운 달을 육수 달라 즐길 수 그러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밀면도 해장 음식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좋습니다. 네. 밀면. 아니 전철 씨는 어느 쪽이세요? 저는 밀면을 뭐 비빔도 좋아하지만은 밀면 자체 면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게 또 오래 장수를 한다 해가지고 면을 많이 먹어야지 오래 산다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무조건 뭐 면을 먹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게 다른 지역보다 이 부산 경남 지역이 특히 부산 지역이 면 소비가 많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긴 합니다. 전철도 되게 길고 면도 길고 장소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시군요. 갑작스리야. 밀면 제가 빠르게 밀면 지금 생각을 했던 게 뭔가 살짝 조금 상큼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식초 같은 거 넣으면 더 맛있나요? 많이들 그렇게 드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맵단 짠이잖아요. 맵단짠. 맵고 밀면이 달고 짜고. 맵고 달달하고 짠맛이 있는데 그러네요. 여기다가 이제 신맛이 탁 곁들여지면 이게 훨씬 더 상큼하게 다가오고 여름에 그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식초랑 겨자가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붙어 있는 인건.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 위에 이제 테이블 소스, 테이블 뭐 솔트 이렇게 얘기하는 게 테이블 위에 뭐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음식에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죠. 저는 면이 좀 얄다리한 그런 면을 좋아하는데 밀면이 중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집집마다 우리 밀면을 기계에서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이 분창이라고 하는 국수 구멍을 내는 국수를 뽑는 틀이 있는데 이 분창이 재밌는 게 어떤 집은 굵은 걸 쓰고 어떤 집은 얇은 걸 쓰는데 얇은 걸 쓰면 이 워낙에 이 압력에 얘가 오래 시달리다 보면 구멍이 점점 커져요. 그만큼 힘이 좀 그죠. 그래서 기계가 많이 아팠는 거예요. 아프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그 쇳덩어리가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쓰면 그래서 얇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 집과 이렇게 약간 중면 정도를 좋아하는 집들이 이게 확실히 스타일이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중면을 오히려 남성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집을 좋아하시는 거죠. 중면을 뽑는 집들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밀면을 먹고 자랐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생 돼서 냉면이란 걸 처음 먹어봤는데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식감이라든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둘 다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냉면보다 훨씬 더 이제 밀면을 먹고 자란 맞아요. 세대다. 부산 아재 감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게 이제 밀면에 대한 반응과 냉면에 대한 반응이죠. 평양냉면을 먹은 이 부산 아재들이 뭐고 행주 빰물 아이가 뭐 이렇게 어려워.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부산에서 평양냉면집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신기하죠. 모든 그냥 질문을 하면 다 그냥 대답하시는 게 맛에 대한 모든 걸 아시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빨리 좀 넘기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제육볶음 그리고 두루치기 뭐가 다른?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혼돈해서 판매하시는데 제육볶음은 이제 돼지를 저육이라고 하거든요. 이 저육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 제육으로 바뀐 건데 돼지볶음이에요. 돼지볶음인데 이걸 간장 양념일 수도 있고 뭐 고춧가루나 고추장 양념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마르게 볶는 거죠. 국물이 없는 거죠. 양념을 해서 그 양념으로만 이렇게 구워낸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제육볶음은 이제 팬에다가 이렇게 국물 없이 구워내는 거고 두루치기는 이 볶음과 찌개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루치기는 아주 자작하게 국물을 넣어서 볶는 겁니다. 그래서 국물이 조금 있다 그러면 두루치기, 국물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제육볶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두루치기로. 이 돼지고기 부위에 따라서 제육볶음 그 맛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육볶음으로 많이 하는 것은 제육볶음이 서민의 음식이다 보니까 싼 부분 우리 돼지 한 마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비싸게 치는 것은 삼겹살이죠. 비싸지. 삼겹살, 그다음에 뭐 목살 이런 건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천대받는 게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그 중에서 특히 뒷다리. 그러니까 뒷다리는 지방은 적고 살코기인데 살코기 약간 퍽퍽하잖아요. 얘가 이제 양념하고 만나면 연육 적용을 해가지고 퍽퍽하지 않게 되니까 싼 뒷다리 부위를 아주 맛있게 먹는 게 이제 제육볶음인 거죠.
두루두루 다 쓸 수 있어가지고 두루치기인 줄 알았는데 두루치기야 제육볶음의 차이까지 저희 오늘 궁금증 다 파헤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음식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우리 부산 아재들의 특징 한마디로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격이 원래부터 급했던 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의 일종의 산업유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덥고 습한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덥고 습한 지역이 부산이다 보니까 여름을 이겨내려니까 이렇게 자극적이고 그래서 그러고 시원하고 그래서 밀면 그래서 돼지국밥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 부산의 환경과 그다음에 이 도시화의 과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산 아재들의 이 음식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춘 특집 자갈치 아재의 박상현 막칼럼니스트와 부산 아재들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